조기준 매니저와 함께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제 시장 전망을 여쭤봤었는데 네. 오늘은 매니저님과 함께 제가 시장이 양봉 전환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거든요. 네네. 좀 동일하게 여쭤볼게요. 오늘 시장이 막판에 힘을 내줬던 이유를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글쎄요, 딱히 어디서 찾았다기보다는 12월 달에 지금 하락으로 내려오는 이유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이 이제 그동안 하락해 내려왔던 금리 인상 그리고 그 이유는 결국 물가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이제 올해는 이제 해소가 되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불확실성이 사라져가는 단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전저점 기술적인 위치에 좀 놓여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 초반에는 중국 증시가 굉장히 좀 안 좋았다가 네. 양전하면서 이제 국내 증시 같이 따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시황 말씀드릴 때마다 이야기 드렸지만 2134포인트 이제 전저점 구간을 지켜내게 되는 경우와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큰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제 하방은 굉장히 하락폭은 그렇게 깊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전저점 구간에서의 시장이 단기 하락 추세 멈추고 돌려내는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장 반등 이유에 대해서도 여쭤봤고요. 다만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수급적으로 관망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이 안에서도 대량 매수한 종목들이 있었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상의 탑5 종목들 보면서 내일장 전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 올라와 있죠. 외국인은 대한전선, 카카오, 그리고 조일알미늄 담아갔고요. 기관은 삼화네트워크스, 에어부산, 원택까지 매수에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선택을 받고 있는 삼화네트워크스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달에 우리 대표님이 탑픽주로 꼽으셨던 종목인데요. 오늘 16%까지 급등이 연출됐습니다. 목표가에 거의 도달한 상황인데 더 갈 수 있을지 고스탑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네, 역시 두 분 다 고를 두셨어요. 리뷰 개념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많은 드라마 콘텐츠를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최근에는 더 글로리? 라는 드라마 덕분에 수혜를 입었고 또 오늘은 이 차태현 주연의 드라마 두뇌공조라는 드라마가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가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해서 사실 이제 앞에 우리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던 네. 재벌집 막내 아들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이제 그 시청률 검색을 해봤는데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그쵸.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를 납품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업력이 오래된 회사예요. 계속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사업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들이 쌓여 있다라는 부분은 지금 한한령 해제와 함께 이런 미디어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은 좀 계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추세적으로 사실 지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섹터가 드물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런 컨텐츠 한한령 해제 발표 이후에 컨텐츠라든지 리오프닝이라든지 이런 쪽만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고요. 일단 4,000원이 저항자리니까 그 구간을 돌파를 한 이후에 한 차례 정도 이런 또 이격을 좁히는 21선과 이격을 좁히는 흐름을 줬다가 또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계속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메이저 주체들의 계속되는 러브콜도 주가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매니저님도 삼화네트워크스에 대해서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네, 그렇죠. 고를 드리는 이유는 요게 이제 30년 이상이 된 그러니까 네트워크 이런 이제 OTT 제작 업체 중에 30년 된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이 나오고 흑자가 나오고 있는 이제 안정적으로 하는 회사고요. 110편 이상 드라마를 제작했고 그런 게 이제 한한령 해제가 되면 이제 그런 과거의 드라마 관련
제작을 많이 한 회사, 이 회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저도 몰랐는데 뭐 옛날에는 핫했는데 최근에는 많이 찍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오래된 드라마, 뭐 낭만 닥터, 뭐 쌍가포차, 불새, 뭐 그래서 지금은 헤어지는 중입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과거 드라마는 핫했는데 최근에는 많이 찍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실적이 있는 회사가 사마 네트워크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대주주가 한 45%, 우리 사주까지 해서 이제 생각보다 OTT 관련 중에 이제 대주주가 많이 들고 있는 회사가 여기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300만 주 샀거든요. 네. 외국인들은 이제 최근에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신권 사모펀드가 지금 현재 150만 주씩의 이제 공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추세가 여기서 멈추려고 기관들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1,600억의 시총인데 2,000억은 넘어서지 않을까. 그래서 4,000원에서 5,0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보셔도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보유 컨텐츠도 많을 뿐 아니라 이제 중국 시장 진출이 추가적인 수익 다각화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마 네트워크스는 두 분 다 그 의견으로 일치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오랜만에 올라온 카카오 보도록 할게요. 정말 긴 횡보를 이어갑니다. 부진을 거듭한 카카오 내일은 어떨까요? 두 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는 갈렸어요. 사실 사우디 국부 펀드에서 카카오엔터에 1조 원 가량 투자할 수도 있다. 오늘 오전에 뉴스가 나오면서 매니저님, 카카오 그룹주, 카카오엔터 관련주까지 다 상승했잖아요. 카카오 좀 드디어 매수 타이밍이 된 걸까요? 카카오는 뭐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갈 수 있는 뭐 체례가 아닙니다. 20조가 그쵸. 넘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지수가 반등하느냐 안 네. 하느냐의 차원이기 아.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상승 흐름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연기금이 어느 정도 최근에 추세가 어떻게 됐느냐. 이제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잖아요. 외국인들도 중요한 거는 이제 팔았다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관 매도,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하락하는데 한 달 동안 순 네트로 보면 이제 개인들이 한 57만 주 매수를 했고 기관들이 한 20만 주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네. 매수로 돌아서면서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팔자에서 사자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바뀜이 되고 있구나. 이제 뭐 매도가 이제 매수로 바뀌고 있구나. 물론 차트는 계속적으로 바닥권, 박스권 최하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단기적인 반등보다는 중장기적인 어떤 지수 반등의 어떤 대표주라고 생각하시면서 지수가 이제 2,200을 깼다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등 국면에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종목은 고를 드렸습니다. 네. 연기금의 매수 전환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고 저가 매력을 겸비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떨어졌으니까 저점이다 산다 식의 매수 전략은 아직은 유효하지 않은 의미에서 스탑을 주신 걸까요? 개인적으로 차트를 딱 보면요. 네. 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점이잖아요. 네, 예. 저점이고 11월 달에 이제 대량 거래가 한번 섰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뭐 한 달짜리의 작은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만들어진 이 거래량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단 자리까지 지금 내려와서 이렇게 있다라는 부분은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분명 기술적인 포인트는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네. 개인적으로 카카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우리나라에 이제 두 기업을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자회사들을 상장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 카카오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 물론 뭐 지금 자회사들을 뭐 IPO를 이제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뭐 분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좀 긴 관점에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빠지면 그때 가서 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장이 지금 현재 금리를 계속 이제 올려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기술주들은 좀 더 확실하게 추세를 좀 잡아준 다음에 그러고 나서 공략을 해보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장 반등과 함께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겠나. 오늘 전저점 구간에서 아래꼬리 길게 잡아준 것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시장 네. 자체는. 그래서 여기서 만약 뭐 단기적인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한다면 카카오도 반등이 나오겠지만 일단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이 계속 그런 쪼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스탑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좀 더 확인하고 그때 가서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카카오뿐만 아니라 기술주들은 좀 시장의 반등 추세적으로 전환되는지 확인을 하고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카카오는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에어부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이 일주일 넘게 모아가고 있고 주가도 저점을 잡고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여행 수요도 올라가고 있는데 에어부산 주가도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의 고스탑 의견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고! 네, 에어부산은 두 분 다 고로 일치를 했습니다. 올해 매니저님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들이 먼 거리보다는 아시아 이런 중단 거리 여행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이 에어부산 주가에도 좀 상승 탄력으로 작용을 할까요? 뭐 그런 기사 말고도 주변에서 이제 집에서도 그렇고 휴가 때 일본 간다는 둥 맞아요. 어제 대기실에서도 보니까 네. 일본 갔다 연말에 해맞이를 일본 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아요. 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가겠다는 분도 많고 오. 그래서 앞으로 이제 LCC 관련 주들의 상승은 이제 확실해 보이는데 얼마만큼 이제 올라가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리오프닝 관련해서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게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LCC들이 지금 현재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기존 항공사를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이상의 이용객이 한 달 동안 늘어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에어부산이 이제 후발주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항공주들은 이제 먼저 상승을 했는데 아마도 아시아나랑 이제 대한항공이랑 합병권 이슈 이제 4군데가 남았습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은 엊그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EU랑 이런 승인이 남았는데 이제 9개국 중에서 4개국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연기금이 한 80만 주, 90만 주 정도 매수를 한 상황에서 투시권 40만 주에서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이제 13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추세 이제 상승하고 있고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 중국에서 이제 PCR 검사 이제 오는 사람들 이제 맞고는 있다고 그러지만 제가 들리는 바로는 지금 거의 인구의 40%가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50%가 넘어가는 순간은 이제 점점 더 확진자 수는 감소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이제 1월 달 한 달만 지나면 이제 리오프닝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중국 항공과 더불어 증편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또 승인도 아시아나랑 합병 승인권으로 인해서 이제 항공요금도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시아나가 동남아 가는데도 4, 50만 원씩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가는데도 비싼데 그래도 사람이 항공기가 없어서 못 쓰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지금 거래량이 늘고 있고 주봉상으로도 다시 상승 흐름 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거의 다 일본 여행을 갔다 왔더라고요. 말씀하셨던 이 중국 입국자 규제 완화 소식에 이틀 전에 리오프닝주들이 하락했는데 아직까지는 리오프닝주들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 네, 저는 이제 이 리오프닝주들 올해 한 3월, 그러니까 1분기 정도까지는, 3월 달까지는 좀 상승 흐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정이 나온다라면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제 입국자들 검사를 좀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정상화될 수밖에 없는 섹터잖아요. 그렇다면 조정 시 두려워할 필요 없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저점 구간에서 수렴하고 지금 상승 흐름 추세 잘 타고 있고 이야기를 이제 굉장히 다 해주셔가지고 여기 이제 조금만 더 첨언하자면 네. 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LCC 항공사들끼리 이제 경쟁이 너무 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통합 이야기들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부산이라든지 아니면 진에어라든지 네. 이렇게 이제 통합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TA 항공 역시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주항공이 지금 업계에서 1위 업체죠. 그래서 조금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부분들이 있는데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항공 합병하게 될 경우에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자회사로서 그렇게 진에어와의 합병이 분리돼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네. 매각 이슈까지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좀 더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고 저는 추가적으로 저항대까지 한 3,500원대까지는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그 의견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꼼꼼히 분석 도와드렸고요. 그럼 두 분은 이 수급상위 10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제일 좋게 보시는지 내일장 공략해볼 만한 종목 두 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일장 관심주 두 분 다 에어부산으로 일치를 했습니다. 방금 3,500원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목표가 거기까지 네. 잡아볼까요? 네, 사실 이제 지난 목요일쯤인가 제가 이제 예. 목요일 방송에서 에어부산을 이제 그때 탑픽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드렸던 목표가 3,5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가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뭐 무너지지 않는다 하면 제 생각에는 뭐 리오프닝은 음봉으로 변해 있다 그러면 매수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시가 이하부터 분할 매수 관점 뭐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되고요. 손절가만 이전에는 이제 저점 구간 이탈하면 손절을 말씀드렸는데 좀 상승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 2,55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어부산 목표가 3,500원, 손절가 2,550원 말씀드렸고요. 우리 매니저님도 에어부산을 꼽으셨어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잡아본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도 3,500원, 근데 짜지는 않았습니다. 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 3,500원 그 가격까지 이제 느낌상 이제 뭐 보고 있고요. 지금 시총이 3,400원인데 TWA도 4,000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가장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제 에어부산의 악재는 이제 부도 리스크가 나지 않을까. 이제 대한항공이랑 합병을 안 하면 여기가 이제 자본 잠식과 더불어 이제 그런 리스크가 컸기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던 못 올라갔던 이유인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을 승인해줬거든요. 합병 네. 승인. 그러면 이제 맥국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승인이 멀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대한항공의 합병과 더불어 이제 자금 유치, 이제 그다음 아시아나의 어떤 안정성에 확보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기관들 그 중에서도 기관에서 연기금융 매수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연기금 매수자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외국인들 지분은 오늘 매도했지만 지금 0.72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올 매물도 많지는 않고 그다음에 기관 매수세가 강력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3,500원 선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업황도 호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본다. 1차 목표가로 잡고 그 이상 목표가는 추가적으로 거래량 보시고 기관 매수 동향 보시면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어부산 두 분 다 목표가 3,500원으로 일치했습니다. 에어부산 앞으로 주가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매니저님도 무료 방송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내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내일 4시에 이제 유튜브에 조기준 대표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밴드에 조기준 검색하시면 이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4시에 조기준 검색하시면요. 무료 방송 또 열려 있습니다. 많은 아이디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엔스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조기준 MBN골드 매니저 그리고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